안녕하세요. 오늘은 뼈에 대한 골격에 대한 이야기랑 근육의 작은 단위, 그리고 관절의 모습, 관절마다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그리고 근막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컬이라 하면 여기서 두개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머리, 전체적인 머리, 얼굴에 대한 뼈를 얘기할 때는 스컬이라고, 이 머리 쪽에 좀 더 얘기할 땐 크레니얼, 우리 머리 쪽이란 얘기를 크레니얼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facial portion이라고 하면 안면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광대부터 해서 안면에 해당하는 뼈. 그리고 그 다음에 shoulder girdle, pectoral girdle. pectoral은 가슴, 뭐 이쪽 가슴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shoulder girdle 이런 같은 말로 쓴다는 건데, shoulder girdle은 이게 쇄골이랑요, 날개뼈 있죠. 날개뼈랑 여기 어깨 관절 조인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조인트를 이루는 이 견갑대, 전체적인 어깨 골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 부분을 해당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깨 레벨이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숄더 거드를 양쪽을 맞춰서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해당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뼈는 클래비클, 쇄골인 부분이죠. 그리고 스캐플라는 이쪽 뒤쪽에서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날개뼈, 견갑골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소라식 케이지는 립 케이지, 소락스라고 했던 그 립, 우리 흉식 호흡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잖아요. 거기가 소락스 케이지 또는 립 케이지, 이렇게 흉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스터넘이랑, 이게 스터넘은 쇄골 사이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 납작한 뼈가 있어요. 납작한 뼈가 쭉 내려와서 우리 명치라고 하는 부분 있죠. 가슴 밑에 명치, 여기 맞으면은 뭐 우리가 급소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스터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뼈다. 그리고 갈비뼈가 갈비뼈를 연결해주는 앞쪽에 있는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립스는 이렇게 갈비뼈, 우리 갈비뼈 뜯잖아요. 고기 먹을 때. 네, 위에서부터 우리 사람의 갈비뼈는 몇 개인지 보세요. 12개로 형성이 돼 있어요. 12개. 그래서 우리가 립, 제일 위에 있는 립을요, 립 1. 이렇게 first 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립을 12 립. 그래서 12번째 12th 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1번부터 12개까지인데, 여기 보면 11번과 12번 마지막 두 개는 뒤쪽에서만 이렇게 보이고요. 앞쪽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부유누고 floating rib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앞쪽에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립 앞에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가 뭐냐면 여기가 연골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림에는 뭐 하얗게도 표현이 되기도 해요. 이 연골과, 이 연골이 기 때문에 우리가 뼈와 뼈와 만나는 게 아니라 연골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동성을 가지고 호흡할 때 흉식 호흡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요. 이 마지막 두 개는 떠 있다. 그래서 앞쪽 연골하고 만나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upper limb라고 해서 우리 상지라고 하는 건데요. 휴메러스는 이 윗팔뼈, 여기가 이 뼈의 이름이 휴메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얼나랑 라디우스 나오는데 일단 팔꿈치를 만들어서 팔꿈치 꼭지점, 그리고 여기를 쭉 따라가면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오거든요. 이 뼈가 얼나이고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를 보면 여기 쏙 들어갔다가 여기 바깥쪽으로 또 뼈 하나가 형성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란히 있는 뼈가 라디우스가 엄지 쪽으로 가는 뼈, 얼나가 아까 만졌던 팔꿈치, 여기 올레크레논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팔꿈치부터 연결되는 얼나라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얼나랑 라디우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손목 관절을 이루는 그런 뼈를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부학적 자세를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한 자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얼나랑 라디우스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약간 이렇게 뭐 컴퓨터 텍스팅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이런 자세에서는 얼나랑 라디우스가 좀 꼬여있는 위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해부학책은 항상 해부학적 자세 기준으로 나오니까 손바닥을 앞으로 한 자세예요. 그래서 얼나 라디우스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척추,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을 vertebral column이라는 용어를 써요. vertebral 컬럼은 기둥이라는 어떤 라틴어에 대한 용어고요. 그리고 vertebral은 척추체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move your vertebra at a tim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 번에 하나의 척추를 움직이세요 이런 뜻으로 우리말로 하면 뭐 척추 분절 운동을 할 때 척추 하나하나 움직이세요 이런 용어를 할 때 우리가 vertebra 용어를 쓰고요. pelvic girdle 이렇게 해서 우리 shoulder girdle이 있었는데 girdle은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잡아주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pelvic girdle이라 하면 전체적인 골반뼈 그래서 hip bones라고도 하는데 pelvic 이렇게 골반이라는 용어는 pelvic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얼나 라디우스 밑으로 가보니까 카팔스 있고요. 여기 손목에 작은 공깃돌 같은 뼈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카팔즈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카팔즈랑 얼나 라디우스 사이에서 움직임이 이제 리스트 조인트 손목 관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카팔이라고 하면 메타는 그 중간, 미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카팔 본스 위로 손등이라든지 손바닥을 형성하는 하나의 뼈 있죠? 5개 이렇게 연결되는 뼈가 메타카팔즈고요. 손 마디마디 이렇게 구부릴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마디마디 있는 이 뼈를 팔랑지스 이렇게 그냥 같이 얘기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어 림브는 하지라고 해서 피머는 여기 대퇴골, 우리 허벅지뼈, 우리 아까 여기 상완골은 여기 윗팔뼈는 휴메러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허벅지뼈는 피머라는 이름이 붙여요. 그리고 피머 밑으로 가면 무릎 앞에 이렇게 동그란 뼈가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뚜껑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니캡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자 같은 여기 얹어져 있는 이 뼈 이름이 파텔라 슬개골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티비아는 메디얼 사이드의 큰 뼈, 피뷸라는 라테럴 사이드의 좀 이렇게 격가지처럼 작은 뼈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는 피머랑 티비아, 파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사이가 움직이면 여기가 조인트가 되는 거라 했죠. 그리고 타잘즈는 발목뼈. 발목에도 이렇게 공깃돌 같은 뼈가 똑같이 카팔스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고 타잘즈 이렇게 발목을 이루는 뼈다. 그리고 메타타잘은 그 발등이라든지 발바닥을 이루는 뼈. 그리고 팔랑지스는 또 발가락, 마디마디 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색깔이 다른 거는 엑시얼 스켈레톤은 이게 축성 골격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축을 이루는 척추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척추, 두개골 이런 부분 얘기하고요. appendicular skeleton은 이 부수적인 거기에 이제 얹어져서 팔, 다리, 골반 이런 부분을 이게 부수적인 그런 골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xial skeleton은 80개의 뼈, 아펜디큘라는 스켈레톤은 126개의 뼈, 그래서 총 206개.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정도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쭉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세세하게 보지는 않아도 되고, 이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해법은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vertebral column을 다시 한번 따서 봤는데, vertebral column은 전체적인 척추의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은 7개고요. 그리고 소라식은 12개고요. 자, 12개. 아까 립도 12개라고 제가 한 거 기억나세요? 자, 소라식과 립은 완전히 연접이 돼요. 그래서 소라식도 12개, 립도 12개. 그러니까 립 1하고 소라식 1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룸바는 5개. 그 세이크람은 여기 이렇게 큰 약간 납작한 삼각형 뼈고요. 그리고 콕시스는 우리가 말하는 꼬리뼈. 이 꼬리뼈가 다쳤다. 꼬리뼈 골절이 왔다. 그러면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다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뼈죠. 구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총 개수로는 이렇게 나누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 바디, 그리고 디스크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돌기가 있죠. 고슴도치처럼 뭔가 돌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극돌기,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돌기가 목이랑 허리 같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 커브에서는 좀 이렇게 옆으로 나란하게 오는 돌기인데요. 등 쪽 이렇게 나오는 커브에서는 여기가 약간 내려가는 이런 돌기의 모습 있죠.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인데 누워 있을 때 약간 우리가 배기지 않도록 이렇게 고안되지 않았나.
어떤 네 우리 척추를 만든 창조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창조주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기울임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목은 앞으로 나오는 커브, 안테리어 컨벡스 커브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볼록한 커브고요. 그리고 이 커브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등 쪽은 카이포시스라고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후만되었다. 등이 이렇게 많이 굽으신 분들은 후만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오리궁뎅이신 분들, 여성분들은 이렇게 섹시해 보이시려고 안테리어 틸트된 이런 골반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허리가 그런 자세를 오래 하면 이제 허리가 긴장이 많이 돼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그 룸바의 커브를 로도시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전만이 크다, 곡선이 크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근데 원래 척추는 이 정도의 곡선을 가져요. 옆으로 봤을 때는 S자 커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커브를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뉴트럴 포지션은 중립의 위치, 우리 척추가 있어야 되는 위치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러한 S자 커브를 가지고 이 커브가 없을 때 우리 일자목, 뭐 일자허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일자목, 일자허리가 안 좋다 그러냐면 얘네가 약간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서 충격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관절별로 하나하나 관절이 가진 어떤 그런 부하가 있고 견딜 수 있는 그거를 충격을 또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목이 일자예요, 허리가 일자예요. 그러면 허리 밑으로 이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부하가 많이 온다 그래요. 소라식도 이 밑에 부분으로 그리고 서비컬도 이 밑에 부분으로. 그래서 질환이나 통증이 오는 양상을 보면 이 밑으로 많이 와요. 등 쪽도 이 여기 허리랑 연결된 TL 정션이라고 하는 이 연결된 부분으로 여기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허리도 그렇죠. 허리도 아래쪽이 아프신 분들 많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커브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골반을 앉았을 때는 골반을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골반을 앉아있을 때는 막 이렇게 꺾을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는 좀 과하게 펴는 자세가 될 수 있고요. 골반이 수직으로만 딱 될 수 있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약간 엉덩이를 깊숙이 의자에 넣고 뭐 이제 대중교통에 지하철에 앉아 있는다. 그러면 엉덩이를 무조건 깊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좀 펼 수 있게끔.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뉴트럴 포지션에 올 수 있는 골반만 잘 세워도요. 그런 자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골반부터 이렇게 포스테리어 틸트되고 안 좋은 자세가 되면서 전체적인 척추가 이런 곡선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목에서부는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는 옆으로 이런 돌기도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트랜스버스한 수평의 돌기다 해서 아까 스피너스 프로세스 극돌기는 하나, 이제 옆으로 수평 돌기, 횡돌기는 두 개, 양쪽으로 두 개 이렇게 나눠져서 뼈는 이렇게 생겼고요.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수가 몇 개다. 이 정도 곡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관절이 생긴 모습이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번 여기를 보면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해서 우리 인체에선 힙본, 힙 조인트 이 부분이랑 숄더 조인트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힙 조인트 요거 그림을 이렇게 떼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소켓, 우리 볼을 잡아주는 소켓 같은 부분이 있어서 관절이 뭐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돌아가기도 하고 회전도 하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런 7가지의 움직임이 여기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가장 많은 움직임을 가지게 생긴 관절의 모습은 이렇게 볼 앤 소켓 조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숄더 조인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가지의 움직임을 가지거든요. 이렇게 수평 외전, 내전을 더하면 이제 힙 7가지 무브먼트 플러스 2가지만 더하면 9가지 움직임이 돼서 숄더 조인트 움직임. 이렇게 방향 자체도 되게 다양하게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게 생겼다. 관절의 모습이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콘딜로이드 조인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라디우스 뼈랑 카팔 본즈 사이에서 이제 라디우스 카팔 본즈 사이에서 어떤 생긴 모습이 약간 비스듬하게 생겨서 뭐 이런 움직임을 가진다. 근데 요거는 좀 미세한 움직임이라서 우리가 큰 움직임을 표현할 때 얘기하진 않고요. 그리고 플레인 조인트는 타잘 본즈 사이에 이게 발목에도 공기돌 같은 뼈가 있다는데 그런 뼈 사이가 그러니까 평면하게 생겨서 이런 움직임을 가진다. 이거는 좀 뭔가
관절 가동술이나 이런 걸 배울 때 좀 더 우리가 알게 되고요. 사실 움직임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새들 조인트는 안장 조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트라페지움 카팔볼 중에 트라페지움이랑 뼈 이름과 그리고 퍼스트 메탈타잔본 퍼스트면 엄지 쪽이거든요. 거기랑 여기 사이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생겨서 엄지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사이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힌지 조인트는 엘보 조인트라서 이렇게 팔꿈치 접었다 폈다 주로 팔꿈치가 이런 움직임 대댄치도 했지만 네, 이런 움직임이 그래서 주로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피벗 조인트는 약간 이렇게 회전을 보여주잖아요. 피벗된다. 이게 어디냐면 우리 두개골을 하고 머리 1, 2 척추가 서비컬 1 이제 경추 1하고 경추 2가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두개골하고 원의 움직임은 뭐 이렇게 first 약간 yes라는 움직임이라서 처음 한 15도 정도의 구부림을 관여하고요. 여기 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운동을 우리가 헤드너드 운동이라고 해요. 위의 관절을 잘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하고 경추 원하고 경추 투하고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생긴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경추 원은 이렇게 바디가 뚫려 있게 생겼고요. 바디라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요. 버테브라 바디, 척추체가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비컬 2는 여기서 이런 댄스라는 어떤 치돌기, 돌기를 가져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 그림처럼 이런 회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C1에서 C2 그 사이의 움직임은 초기 회전을 얘기해요. 초기 회전 한 20도 정도까지 15도, 20도 요 정도를 이제 작게 작게 움직인 여기서부터 움직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안 좋은 자세에서 있을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밑으로 많이 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지금 좀 이렇게 해서 잠겨져 있고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나오지 않는 각도가 밑에서 보상돼서 확 꺾이게 되거든요. 그럼 밑에서는 자꾸 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무리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미세 손상이 계속 오다 보면 나중에 질환적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자, 머스큘러 시스템은 근육계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클리닉 같은 데 보면 이런 전체적인 근육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겉에 이런 근육들도 있지만 우리가 배울 근육들은 좀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근육까지 이제 막 뼈를 이렇게 해서 떼서 막 보여주잖아요.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볼 거라서 네, 이렇게 전체적인 근육도를 보고 가고요. 자, 우리 요거는 근육의 어떤 섬유 한 다발을 이렇게 예를 들면 바이셉스 같이 생겼으니까 네, 바이셉스 머슬을 딱 떼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커트한 거예요. 커트하니까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게 여기 귤 모양이죠. 귤 모양 같다. 귤 껍질을 까고 그 귤 껍질을 에피미지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귤 알맹이 하나 있죠. 알맹이라서 먹는 알맹이 그 알맹이 하나 자체의 그 단위를 페리메지움이라는 이런 막이 싸고 있고요. 그리고 귤 알갱이 하나를 이런 근섬유 하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도미지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알맹이 하나의 그걸 입자를 섬유라고 한다면 이 섬유, 근섬유가 모여서 이런 다발을 만들고 그 알맹이가 또 알갱이가 알맹이를 만들고 알맹이는 귤을 전체적인 하나의 단위로 만들고 그게 근섬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근육을 강화하고 근육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요. 이런 섬유가 많아지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커지게 되는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가시고 근육을 싸고 있는 이런 막이 있다. 근섬유에 대한 얘기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근육이 생긴 모습에 따라서 좀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뭐 convergent biceps 두 갈래는 biceps 그리고 piriform 그리고 unipennate 그리고 bipennate multibelly 이런 식으로 멀티벨리인 이런 근육은 우리 막 몸에서는 복직근이라 해서 초콜릿 먹고 볼록볼록 나오는 그런 근육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막으로 이런 식으로 가로로 나눠져 있는 근막에 대해서 우리가 근육을 강하면 볼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긴 거에 따라서 어떤 근육의 수축 방향도 좀 다를 수 있고 강화하는 그게 다를 수 있는데 레이어에 따라서 그 근육이 생긴 모습에 따라서 보통은 강화하게 되거든요. 보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파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막.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근막. 근막은, 이거는 우리 팔 전환을 이렇게 잘라서 우리 몸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팔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여기 겉에는 스킨이라고 있고요. 스킨은 이제, 우리 여기 겉에 있는 스킨, 피부층을 얘기하는 거죠. 피부층 안으로 가니까 이런 superficial fascia라는 부분이 있고요. fascia는 근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볼록볼록 나온 게 지방층, 우리 노란색으로 표현하죠. 지방층, 피하 지방층이 있고요. 그리고 deep fascia가 그 밑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막 강 줄기가 쭉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런 뭐 덩어리 같은 거는 근육이고, 뭐 겉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두 갤레의 뼈는 전환, 포어암을 보여주는 거니까 얼나랑 라디우스의 뼈를 보여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 이런 막들을 파샤, 딥파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런 연결되는 부분들도 다 파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피셜 파샤는 이렇게 스킨을 잡는 듯이 해서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어떤 제한이 걸리는 부분을 스킨 밑에 슈퍼피셜 파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딥파샤를 만져보려면 조금 이렇게 손에 지문을 남기는 것처럼 꽉 잡고요. 막 피 안 통할 정도 아니고요. 그 정도로 잡고 살짝 움직여보면 그 제한되는 층이 조금 더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아까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지금은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만져보니까 제한층이 좀 더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디파샤를 만지는 어떤 방법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근막에 대해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게 돼요. 근데 근막은 너무 세게 만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근막에 대한 어떤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이에 이런 공간들 있죠. 하얀색 이런 줄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이제 살아있는 바디에다가 현미경,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한 거예요. 안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약간 이런 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아까 노란색 지방층, 피하 지방층도 있고요. 또 혈관이 지나가는 모습도 있고 여기 사이를 채우는 그 공간과 공간, 층과 층, 슈퍼피셜 파시아랑 피하 지방 그 사이에 근막층, 뭐 이렇게 그 약간의 공간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촬영을 했더니 웹, 거미줄 같이 막 이렇게 막 있는 이런 층으로 보여지는 게 근막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유리창 반짝반짝 닦으면 이렇게 지금 근막처럼 되게 이렇게 햇빛이 반사돼서 비치는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건강한 근막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약간 물방울 같이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뭐 셀룰라이트라든지 주름이라든지 노화랑 되게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막층의 수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건강한 근막에서는 이렇게 잘 만져지고 말랑말랑한 모습, 우리 피부를 만져도요, 지금 말랑말랑한 이런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약간 만지면 딱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좀 수분이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수분이 빠지니까 우리가 강에 이렇게, 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 침전물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또 강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물이 빠져 있는 모습처럼 주름도 그런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을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미 통증이 있거나 이미 너무너무 딱딱해져 있거나 그런 부분의 조직, 이미 주름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조직에는 우리가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너무 세게 누르면은 그 근막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볍게 만지는, 가볍게 치료하고 가볍게 마사지하는 부분을 근막층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도구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메이트 메소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되게 가벼운 재질의 그런 롤러예요. 또 이런 거라든지 공으로 얘기해드리면 좀 가벼운 소재의 공이 있거든요. 딱딱한 공이 아니라 약간 가벼운 소재의 공. 그래서 이렇게 눌러지는 이런 공이 있어요. 시중에 이런 공을 문구점 같은 데서 만약에 발견하신다면 구매하셔서 이런 공을 구매하셔서 그런 부분, 내가 수분이 부족한 부분에 내가 자극을 해준다든지 저는 운동을 할 때도 제가 항상 타이트한 약간 일자등이라서 등 쪽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 롤러를 대고 내 체중으로 눌러줬을 때는
약간 딱딱한 타입의 폼롤러보다 이런 가벼운 소재의 폼롤러가 내 몸에 체중을 댔을 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도구들은 좀 가벼운 소재의 도구들이 많은데 근막의 이론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 수분 공급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미용, 노화, 통증 관리 이런 거에 근막계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부학 책의 한 챕터로 근막계에 대한 얘기를 나올 거다라는 그런 몇 년 후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막은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이렇게 뭐 피하 지방을 저장해 주는 층 뭐 이렇게 정도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는 이 근막에 대한 대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막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기회에 그런 책을 사 보시고 그런 공부를 해 보시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공부를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